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몇 문제, 대표적인 문제만 한번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39페이지 예상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인체의 구조에 앉을 때, 서 있을 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뛸 때 발생하는 압력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척추 디스크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척추 디스크 요통을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죠. 어디가 됩니까? L 5번, S 1번 허리, 그렇죠? 짤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요추 5번, 천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39페이지 유사문제 02번입니다. 유사문제. 다음 중 LO, S1 디스크에 얼마 정도의 압력이 초과되면 대부분의 근로자의 장애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대치죠. 최대치, 최대 허용 기준, 최대 허용 한계 얼마라고 그랬죠? 6,400. 그렇죠. 6,400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NIOSH에서 공고하고 있는 최대 허용 기준, 이것은 LO, S1 디스크의 6,400에 400 뉴턴의 압력 부하가 발생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장애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최대 허용 한계, 앞에 우리가 이론할 때 배울 때 이게 최대 허용 한계. 네. LO, S1에 6,400 뉴턴의 부하가 발생되는 거고, 얘는 LO, S1에 3,400. 그럼 뭐가 됩니까? 감시 기준이죠. 감시 기준과 뭐가 됩니까? 최대 허용 기준의 그 배수차는 3배다. 그래서 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공학적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순환 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부상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드물게 부상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도 사람 내가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부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가 돼요? 현상 유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의 예상문제 5번입니다. 예상문제 5번.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중량들의 들기 작업에 관한 감시 기준과 최대 허용 기준 MPL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 몇 배라고 그랬죠? 감시 기준의 3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1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39에서 43페이지까지 19년간, 00년에서 19년까지, 2019년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경량 문제. 이거는 2019년 3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여기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유사 문제가 4문제, 종합 연습 문제가 24문제, 이렇게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자,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의 종합 연습 문제 06번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고려된 거예요. NIOSH에서 제안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공고치 중에
감시 기준을 구하기 위한 식에 포함되는 요소가 아닌 것.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감시 기준, 이것에 뭐냐면 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대상 물체의 수평 거리, 대상 물체의 이동 거리, 대상 물체의 이동 속도,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빈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식에 포함 안 되는 걸 묻는 거예요. 뭐가 아니죠? 속도. 그렇죠. 여기에 대상 물체 이동 속도 빠르게 이 이동 속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겁니다.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식에 포함되는 것, 들기 시작점하고 손과 발목의 수평거리, 이 수평거리. 그 다음에 들기 시작점에서 바닥과 수직, 손에 이제 수직거리. 들기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수직 이동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같으면 요 거리, 여기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분당 들기 작업 빈도 수, 몇 번, 이거죠. 이거는 실제 이런 것이고, 이거는 최대,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종합연습 문제 02번이에요. 이거. 근로자로부터 40cm 떨어진 물체. 내가 40c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체가 40cm. 그럼 이게 뭐죠? H값이죠. 바닥으로부터, 바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V가 뭐죠? 그렇지, 0이 되는 거예요. V가 0이다. 바닥이니까. 150cm 들어 올린다. 그러면 D가 150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 올리니까 수직으로. 1분에 5회씩 1일 8시간 실시하였을 때 감시 기준은 얼마냐 그랬는데 요 식을 줬죠. 이렇게 줘야지 됩니다. 그래,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게 40이다 요거 하고, 요게 0.004구나 요거 하고, 왜 다른 식은 0.003이었죠. 다른 거는 23이었죠. 그것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돼요? 몸하고 거리, 수평거리. 얘는 뭐냐면 수직거리.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빈도. 몇 번. 그 여기다가 식에다가 그대로 잡아놓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식 주니까. 그 계산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계산 문제는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지선다형은 긴가민가 하는 이 고민이 생기는데, 계산 문제는 모르면 완전히 제로, 알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찍는 거지 계산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찍지 않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건 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기술사가 있어요. 기술사 시험에. 그 기술사는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다고요. 왜? 기사 공부한 사람들도 뭐냐면 의지가나면 다 붙어버립니다. 그 기술사 시험은.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는 계산 문제를 안 내는 겁니다. 뭐 안 된다고? 가치가 있는 거. 비싼 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술사 자격증은 어떻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나와도 뭐냐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요번에 많이 붙여줘야지 되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문제 중에서 한 계산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럼 뭐냐면 뭐 1교시에 보통 뭐냐면 네 문제, 그러니까 주고 세 문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 쓰나? 그러면 4교시까지 4, 4, 16에다가 1교시에 보통 뭐냐면 13문제 주고 10문제, 그러니까 논술이거든요. 그러면 13문제 주고 그러니까 그거 세 문제 모르면 이제 제껴라는 거고, 세 문제 쓰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문제에다가 10문제 더하면 기사시험도 그 정도 문항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기사는 시험이 그러니까 뭐 2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사는 4시간을 봐요. 4시간. 4교시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옵니다. 전부 다 논술 아닙니까? 참 곤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기본적.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바탕이다. 바탕.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되냐. 개념을 많이 해야 돼요. 개념. 그리고 앞에 내가 이어보는 것만 가르쳐 줬죠. 그런 걸 잘 이어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왜? 직접 뭐냐면 전부 다 서술해가지고 써야지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고지곧대로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방법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고지곧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남을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저하고 뭐냐면 궁합이 딱 이게 잘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 산업위생을 우습게 볼 거예요. 이건 자격증도 아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로 왜? 쉽게 생각해 버린다. 그럼 뭐냐면 그런 사람은 지금 한번 강의 잘 듣고 기억이 5년 내지는 5년 정도 뭐냐면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기술사 시험 치는 게 이미 뭐가 됩니까? 3분의 2는 한 거예요. 3분의 2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만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색깔만 살짝 바꿔주고 그러면 기술사에 붙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사할 때 공부했던 기억을 잘 뭐냐면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자격증 한번 따고 뭐냐면 버리려고 드는데 이 뭐냐면 자격증 공부는 기술사 딸 때까지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하고 다릅니다. 중간고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시험 친다 그러죠. 그리고 중간고사 한번 쳤죠. 이틀 사흘 지나보세요. 이틀만 지나도 뭐냐면 중간고사 뭐 시험 뭐 나왔나 모릅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학교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시험은 여러분들 증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왜? 산업기사나 기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뭐냐면 자격증 하게 되면 뭐까지 해야지 되겠어요? 기술사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 학위 그러면 뭐냐면 박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 해더라도 뭐냐면 물박사 되면 안 되죠. 그 진짜 실력 있는 박사가 돼야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공부 한번 하실 때 이런 걸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암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념 이걸 잘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기사할 때도 도움이 되고 산업기사 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사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혹여 자기 모교에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 그럼 뭐냐면 이런 강의를 제가 들었던 방식대로 한번 강의를 해줘 보세요. 학생들이 뿅 갑니다. 한 방에 가요. 인기면 투표하게 되면 아마 거의 뭐냐 99% 나올 겁니다. 왜? 공부하는 방법이 획기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이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할 때, 저렇게 공부, 왜? 제가 공부를 억수로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 뭐냐면 거의 뭐 대학원 같은 데도 저는 A0라는 게 없어요. 뭐 자랑 좀 합시다. 이 기회에. 공부라면 뭐냐면 진짜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한번 딱 듣고, 공부 저렇게 하는구나. 머리가 한번 빵 뚫렸다. 그 끝나는 겁니다. 어떤 자격증이든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이든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색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왜? 산업위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냥 뭐냐면 이런 PPT 가지고 설명이나 쫙 못 알아듣는 소리 또 뭐 책에다가 밑줄 치고 뭐냐면 동그라미 치고 그냥 학생들 보고 공부 다 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지. 공부하는 방식.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공부를 못 합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깨우치라는 거고. 공부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가슴에 넣어라. 이거지. 그래야지 저장이 오래되는 겁니다. 저장이.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 가슴에 감동. 가슴에 느낄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오래 기억이. 첫사랑의 이름을 뭐냐면 세 글자를
너는 반드시 뭐냐면 첫사랑 이름 세 글자를 나하고 살면서 너 아니오면 너 죽여? 그러고 막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렇게 뭐냐면 자기 이름 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그 첫사랑의 이름을 기억을 한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답니다. 그게. 저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하게 감동스럽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뭐냐면 재미나게 공부를 하시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공부에도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뭐냐면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좋아요. 왜? 첫사랑을 만났을 때 뭐냐면 이성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감동입니다. 공부를 뭐냐면 첫사랑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 차를 살 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마구제비 운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속도도 뭐냐면 80km 이상을 갖다가 100km 그냥 운행할 때까지는 80km 이상을 뭐 운행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80km 그러니까 100km입니까? 좌우지간 뭐냐면 몇 킬로 그러니까 운행할 때까지는 8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뭐냐면 고속으로 달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엔진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지나면 엔진에 잡음이 막 나와요. 떨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새 차를 샀을 때는 길을 잘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공부하는 기법을 잘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딸 뿐만 아니라 뭐냐면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하려고도 뭐 회사에서 잡아요. 가지 말라고. 왜? 실력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려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뭐냐면 회사에 등띠 밀려가지고 4호정 45세에 인생을 마감하는 4호정이 안 됩니다. 명퇴하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뭐냐면 60몇 살이 넘어가지고 정년퇴직이 그냥 지났는데도 아마 회사에서 70까지 근무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공부 잘해서 산업기사 따고 기사 따고 반드시 뭘 따야 된다고? 기술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저를 만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던 좌우지간 제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기술사 붙을 때 면접관한테 다짐을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접관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 뭐냐면 그냥 고스란히 사라지지 말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이게 당신이 합격을 하면 후학을 양성하는데 그러니까 쓰라는 의미에서 기술사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제가 알겠습니다.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냐면 사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위에서 하는 강의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공했을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저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몰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느낌표를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 공부를 했을 때 느낌표 하나씩 쌓일 때마다 내공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뭐 이 공부하시는 분은 저 후학들 아닙니까?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다시 가서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겠나? 식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H, V, D, F 이 값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계산 문제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받거든 계산 문제는 보면 반드시 뭐냐 100%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계산식에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요거예요. 요 부분. 요게 절대값을 넣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0을 넣은 거예요. 왜 0이 들어갔지? 이 생각을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다 했기 때문에 0이 들어간 거예요. 0에서 75를 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5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를 떼고 뭐냐면 0.04하고 곱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곱하기라고 그랬죠? 요거 곱하기. 그래서 1 빼기. 그래, 이 갈로를 먼저 뭐냐면 풀어서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산기 쓸 때 뭐냐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먼저 해결하고 곱하기 15 나누기 40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 다음 뭐냐면 요거 하나 딱 그러니까 메모해 놓고 아니면 뭐냐면 계산기 이제 사용하는 걸 저장 같은 것을 많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메모를 딱 해놓고 그 다음 뭐냐면 요거 먼저 해야지 되겠죠. 7.5 150 그 다음 나눈 다음에 0.7을 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바로 뭐가 곱해도 되겠죠. 요거는 갈로 치고 1 빼기 요거 계산기 누를 때는 갈로 해야 됩니다. 가로하고 5 나누기 12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띠꼴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 값이 나오겠죠. 여기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요것과 뭐냐면 지금 요거 메모해 놨죠. 요것과 딱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6 하고 떨어집니다. 나는 이게 계산하는데 왜 안 나오지? 계산기를 잘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계산할 때는 꼭 뭐냐면 한 번에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계산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자계산기는 갈로 이 갈로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대갈로 같으면 대갈로부터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15 나누기 40 곱하기 40 해놓고 뭐냐면 여기에 메모 짝짝짝 얼마 그래 놓고 뭐냐면 이 값 요 값 있죠. 요것도 대갈로니까 이 값을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부터 해도 돼요. 5 나누기 12 한 다음에 뭐냐면 1 빼기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건 그 곱하기 했을 때 뭐냐면 이거는 갈로 치고 곱하기 이거 돼야지 되겠지. 그냥 바로 7.5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 염려가 있거든. 요거 얼마 적어 놓고 7.5 나누기 150 한 다음에 뭐냐면 더하기 0.7 그럼 요거 얼마 나왔죠? 요거 얼마 나온 것에다가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메모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 곱하기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손이 게으른 사람이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배탈이 나든지 뭔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계산해서 그냥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빨리 계산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머리에 열이 싹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 뭐 열 받으니까 더 안 되지. 두 번 하니까 또 다른 값이 나와. 이거 봐라 이거 그러고 뭐냐면 세 번 네 번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해서 끝낼 걸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라고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종합연습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 NiOSH의 권고 중량한 게 RWL에 사용되는 변수 승수입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승수라고도 합니다. 아닌 것 들기 거리,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수평 거리, 비대칭 각도 어느 게 아닙니까? 그렇지? 들기 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수직거리만 있는 거지 들기 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비틀기죠. 비틀기. 그러니까 뭐냐면 비대칭 각도 이거 있고 수평거리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이동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든다 그러면 요게 D죠. 바로 이제 여기는 V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여기 지금 테이블 위에 중량물이 있다 그러면 밑에는 V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위에 올리면 뭐가 돼요? 요게 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비틀림 각도가 135도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135도가 큰 경우는 AM은 0으로 하는 거예요. 비틀림 각도 AM 그건 0으로 한다. 135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허리가 뭐냐면 거의 다 돌아가야 되잖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AM이 0일 때 PWL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 근로자로부터, 이거는 이제 개념 문제라 했기 때문에 뭐 교재에 없을 수도 있겠어요. 30cm 떨어진 물체 13kg을 바닥으로부터, 바닥이면 뭐죠? 아, V는 0이구나.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으로부터 115cm 들어 올립니다. 그럼 115cm를 올리니까 바로 그게, 그 값이 뭐지? D. 그렇지. D가 되는 거예요. 실시했을 때 번고 기준 RWL이 얼마냐 그랬어요. 단 FM 1.0, CM은 0.9다. 이게 전부 개수가 되겠지. FM 1.0, CM은 0.9. 그렇죠? 개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자, RWM 23을 쓰죠. 그 다음에 HM, VM, DM, AM, FM. 이 방송국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국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개수입니다. AM, 뭐 FM 주파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CM, 이게 이 잡기. 그 다음에 이제 FM,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빈도, 최대 값에다가 어떤 들기 빈도, 이 비율을 하는 거고, AM 같은 거는 뭐가 되면 비틀기. 그 다음에 이제 DM은 여기서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VM은 바닥에서 올리는 거. 그렇죠? HM은 몸에서 떨어진 거.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 돼요. 뒤에 이제 뭐냐면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친구든지 아니면 집사람이든지 아 이거 뭐냐면 화분 좀 하나 좀 옮겨줘. 그러면 뭐냐면 화분 딱 들고 아 이거 뭐냐면 H가 얼마, 이거 V가 얼마, 아 바닥에 있네, 이건 V는 0이구나. 이렇게 뭐냐면 공부하면서 뭐 물건 하나 들어도 드는 거예요. 분리수거 할 때 그거 들고 나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아 이동 속도가 없구나, 들기 거리가 없구나.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공부는 뭐냐면 이렇게 우스개로 하는 거예요. 우스개로 시험시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값들을 잡아놓은 거예요. H분의 25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0.83이 나왔고, 수직계수는 뭐냐면 1-0.003을 쓰고요. V-75 이 식을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잡아내니까 0.76이 나왔고, 그 다음 뭐냐, 운반 거리값은 0.82에다가 D분의 4.5니까 이건 전부 4.5는 상수예요. 그래서 0.82 플러스 4.5, 115 해가지고 0.86이 나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0.82도 상수, 1-0.003도 상수, 75도 상수예요. 이 공식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공식을 줘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H가 뭐고 V가 뭐고 D가 뭐고 F가 뭐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요거 23원 뭐가 돼요? 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최저값입니다. 최저값. 그래서 계산하니까 11.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V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V가 0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중심, 복숭아뼈 기준한다 그랬죠. 복숭아뼈에다가 뭐냐면 요거 물체 중심, 요거 HM. 그리고 뭐냐면 여기까지 들어 올리면 VM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가 되면 DM이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리면 이게 전부 다 DM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로 가서 종합 연습 문제 0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권장 무게 한계가 3.1이에요. 물체 무게가 8kg일 때 중량물 취급 지수가 얼마냐? 지수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단위가 없죠. 둘을 나눈다는 거예요. 지수는 무조건 그냥 단위가 없어요. 둘을 나눕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권장 한계 무게가 이게 3.1이고 실제 무게가 8이니까 실제 나누기 권장 한계. 권장 무게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실제 무게가. 그게 뭐가 돼요? 지수 아닙니까? 들기 지수니까. 그래서 뭐냐면 3.1분의 8 하게 되면 금방 답이 툭 튀어나와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2.5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무게에다가 근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중량물 취급 지수 LI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 다음에는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19년 간 뭐냐면 이 출제됐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제 설명을 한번 잘 귀담아 듣고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 술술술, 그러니까 동동주 이렇게 목 넘어가듯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술술 넘어가요. 동동주가 맛이 좀 달콤하죠. 소주 먹는 사람 못 먹어도 동동주를 먹습니다. 은근히 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다룬다. 자, 그 다음 41페이지 종합연습 문제 04번입니다. NIOSH에서 권고 중량 한계와 최대 허용 한계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을 분류하고 있다. 그랬어요. 각각의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 미만이면 어떻게 하는지, RWL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냐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세 등분 해준다 그랬죠? 그거 이제 기억하고 푸는 거예요. 각각의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데, MPL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적절한 근로자로,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적절한 근로자로 교대시킨다. 두 번째, 반드시 공학적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다시 설계를 한다. 이게 뭐, MPL을 어떻게 됩니까? 초과한다는 거예요. 최대 허용 한계를 어떻게 됩니까?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적절한 근로자로 교대를 시킨다. 이거는 AL과 뭐가 됩니까? AL에 곱하기 3. 이게 뭐가 됩니까? MPL이죠? 요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대. 문제가, 나 허리 안 좋아. 그러면 뭐냐면, 너 저쪽 가서 해. 그리고 손목 작업하는 쪽으로 가고. 또 뭐냐면, 그 손목 작업하는 사람은 또 이제 허리, 이제, 운동하는, 근로하는 그런 작업으로 또 이제 옮기고, 이러한 형태로. 그 배치와 관련되는 것들은 특히 뭐냐면, 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보건. 예? 배치 같은 경우는, 작업자를 적절한,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배치를 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배치와 관련되는 건 보건.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위생과 보건, 이게 두 가지를 했죠. 배치. 그거는 이제 보건에서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정상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작업 조건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거는 뭐가 돼? AL 미만이 되겠죠? AL 미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들기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했던 것을 여기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출제됐던 문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개념 문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또, 수련하는, 닦는,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하고 이제 관련 있는 그런, 근로자, 내지는 뭐냐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